풍양중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강 무엇을 고대 국가로 부르는가 3국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는 48쪽부터 54쪽을 보시면 되고요. 배움 목표 있는데 일단 지금은 복습을 먼저 하고 진행할 거니까 배움 목표는 조금 이따가 읽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2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조금 짚어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2강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어떤 나라였죠, 여러분? 고조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해서 여러분 과제로 자료가 몇 개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문서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겼을 텐데 그걸 토대로 한번 복습을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 그 문서에 보시면 1번 문제. 자, 요 사료에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있었죠. 자, 여러분이 다양한 답변을 줬는데 정답은 이거예요. 지상 세계를 두루 내려다 보니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만 하므로 자 이게 소위 말하는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자 고조선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하에 세워진 국가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광춘쌤이 그런 문제를 내준 걸로 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료가 이런 거였어요. 자, 처음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내려왔어. 그쵸? 태백산으로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라는 문구가 나오죠. 자, 바로 이 문구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2학년 3반의 31번 친구 황가연이라는 친구가 자, 환웅 부족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부족에게 가르치고 알게 해주었다. 지배하였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교화한다는 단어 자체가 가르치고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을 누가 정하느냐? 요 시점에서는 결국 환웅 부족이 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찾아주었고요. 이어서 보시면 자,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신화가 나오는 거죠. 곰과 호랑이, 쑥만을 먹는 그 이야기. 자, 여기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곰은 사람이 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자, 2학년 10반의 11번 안성현이라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 곰 부족은 환웅의 무리에 따르고 호랑이 부족은 따르지 않은 걸 상징한다. 라고 해줬어요. 2강 수업을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호랑이가 이 호랑이나 곰은 진짜 그 동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는 부족, 그 토테미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족을 상징하는 건데 호랑이 위는 도망갔고 곰은 남았어요. 그래서 곰이 결국 인간이 돼. 결국 곰 부족은 환웅 부족에 이제 따라서 결합을 했다는 얘기고 이제 호랑이 부족은 따르지 않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곰 여인이 그래서 이제 환웅하고 혼인을 하죠. 곰이 사람이 돼서 혼인하고 당구 난검을 낳아요. 자, 이 당구 난검의 탄생은 결국 보시면 2학년 6반 5번 김도훈 친구가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의 연맹. 그래서 연맹을 맺어서 지도자를 뽑은 걸 얘기한다. 그쵸? 이 친구가 잘 적어줬듯이 이 마지막에 당구 난검의 탄생은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연맹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다. 곧 고조선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강에서 봤겠지만 고조선이 꽤 강했어요. 강했다가 근데 결국 한나라한테 멸망했죠. 자, 한나라한테 멸망하고 나서 이 한반도에는 다양한 나라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SNS 프로필 만들기 해가지고 뭐 여러 국가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줬는데 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학년 7반 24번 윤지유라는 친구인데 지도를 갖고 와서 부여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농업과 목축은 내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상태 메시지 적어줬는데 이쪽에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도 좀 잘 되고 목축,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방목해서 기르는 것도 가능했던 그런 부여의 특징을 반영해 줬고 그리고 부여에는 여러분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제천이라 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늘의 제사를 왜 지내느냐? 농사를 좀 주관하는 게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날씨가 워낙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부여의 특징적인 행사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여의 좀 아래쪽에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고구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이 친구처럼 이 친구는
이거 누구 작품이냐면 2학년 6반에 21번 김서윤이라는 학생의 친구인데, 그 학생의 작품인데, 이 친구가 고구려의 특징, 이 군사력, 큰 산과 골짜기에서 군사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프로필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학년 8반에 14번 조영현 친구인데, 고구려가 워낙 강성했으니까 나중에 옥저까지 약간 다스리죠. 그래서 옥저한테 다음 주까지 공물을 바쳐라. 요런 상태 메시지. 그 다음에 2학년 9반에 19번 고다현 친구는 고구려인데 장인어른 아이가 다 컸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요런 상태 메시지를 썼어요. 자, 이거는 고구려의 혼인풍습인 서옥제를 표현한 SNS 프로필이었죠. 잘 해주었어요. 자, 이어서 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한반도 동북부에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옥저는 고구려랑 좀 다르게 고구려의 서옥제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좀 살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옥저는 어린 여자아이를 남편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워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제도죠. 그게 바로 민며느리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옥저랑 인접한 나라 중에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동해에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부족 간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뭔가 소를 준다든가. 그래서 이 친구가 재밌게, 이 친구는 누구냐면 2학년 6반에 20번 김민서 친구인데 소 사진을 넣어가지고 재밌게 표현했죠. 책화를. 그 다음에 마찬가지 동해의 풍습 중에 족외혼이라는 게 있어요. 족외혼은 말 그대로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동해의 풍습 중에 대표적이죠. 2학년 9반에 9번 여준영 친구의 작품이었어요. 자, 이어서 이제 그런 다음에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쵸? 그 다음에 사만이 있어요. 마변진이라고 하죠. 마음, 변한, 진화인데, 자, 특히 그 중에서 약간 특징적인 게 변화는 철 문화가 굉장히 있었다.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 국가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 2학년 6반에 13번 이승호 친구가 잘 표현해줬고, 그다음에 진안 쪽 마변진 경상도 쪽이죠 지금의 그쪽에서는 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진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프로필 농사를 포인트 잡아서 잘 표현해줬어요. 이거는 2학년 8반에 28번 이유림 친구의 작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지도 봐봐요. 자,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옥저 동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지도에 보시면 없죠. 고구려 북쪽에 부여 어디 갔어? 없어졌죠. 여기 지도엔 가야가 있긴 해요. 근데 가야도 결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백제랑 신라한테 병합당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남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번 강의에서 볼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국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도 고민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고민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귀한 걸음을 내주신 세 분의 국왕님이 와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 국왕님 어디 나라 국왕님이시죠? 저는 신라의 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죠? 저는 백제에서 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이분 어디서 오셨을까요? 저는 고구려 왕입니다. 네, 자, 이 세 분의 고구려 왕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당시 여러분 여러 부족을 통합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부족들을 통합해서 신라, 백제, 고구려를 만드신 왕들인데 뭔가 그 통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인터뷰해서 들어볼게요. 네, 신라의 왕이고요. 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잠을 못 자요. 누가 날 죽이러 올까봐 아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처형해가지고 부족장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술 없이 잠을 못 잡니다. 누가 날 죽이러 올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 네, 이런 지금 신라 왕의 고민이 있었어요. 자, 이어서
저는 백제왕이고요. 이것들이 돈을 안 내, 돈을. 세금을 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돈을 안 내, 돈을. 이 돈이 빨리 거쳐야지 내가 뭐라도 해먹을 텐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자, 세금을 국왕이 내라고 하는데도 내주지 않는 부족들의 그런 문제점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부족들에서 군대를 안 보내요. 그래서 지금 싸울 수가 없고 전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세 분의 낯빛을 보면 굉장히 근심 어린 낯빛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포항중 2학년 친구들이 이 고대 삼국의 국왕들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왕분들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쯤에서 퇴장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터뷰를 잘 보고 오셨죠? 자,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도 처음에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부여, 옥저, 동해, 가야를 다 물리치고 결국 살아남은 강력한 국가가 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 국가들은 어떻게 중앙 집권, 왕으로 권력을 집중시켰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저번처럼 토의 토론 공간에 게시글을 선생님이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남겨주시냐면 어떤 국가든 당시에는 부족 연합이에요. 여러 부족들의 연합 국가인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각 부족의 독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무리 강해도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각 부족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왕들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삼국의 왕들이 그런 독자적인 부족 세력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왕의 그 지배 하에 두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볼 건데 한 명당 한 가지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좀 주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어떤 친구가 의견을 남겨요, 맨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 친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어. 찬성할 수 있죠. 찬성하면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게 아니야. 그 친구의 의견에 약간의 살을 더 붙이는 거죠. 더 추가해서 동의하거나 아니면 만약 그 친구의 의견이 너무 좀 별로야. 그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반대하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의견을 쭉쭉쭉 남겨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당시 국왕들의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2강에서 선생님과 함께 3강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